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예술 작품과 차향이 가득한 숲속의 집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죽을 것 같은 공포,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공황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 산성시장으로 소문난 맛과 멋을 찾으러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장마가 정말 진짜 너무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와,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 오겠어 했는데 몇 날 며칠 지금 특히 왜 이렇게 밤에 세게 내리는지 밤에 세차게 비 내릴 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창밖을 막 바라보게도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태풍 하구피가 지금 피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비 많이 내릴 때 하늘에 구멍 뚫린 것 구멍 같다 뚫렸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딱 요즘이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무섭게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철길도 끊어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충북 북부 지역에 피해가 좀 집중이 많이 됐죠. 음성, 충주, 제천, 단양에 비 피해가 좀 많았는데요.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정말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피해 복구하려면 해가 나야 되는데 네. 그때가 언제지 좀 궁금해집니다. 날씨 알아볼게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날씨 정말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충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북부 지역에는 100에서 300mm로 많은 곳은 500mm 이상 넘는 비가 오겠고요. 영동군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충주가 24도, 옥천과 영동은 23도, 청주도 2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29도에서 32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특히 보은, 옥천, 영동에는 낮 동안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남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가리키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요. 오후쯤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다시 모레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 중입니다. 중국 쪽에 상륙해서 소멸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장마 전선에 힘을 보태면서 모레까지도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우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고 싶은 아름다운 집들 함께 만나보죠. 오늘도 유혜정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혜정 씨와 함께 마이맨션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또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일찌감치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사한 분의 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11년 전에 청주 오창에 숲속에 집을 지은 분입니다. 오, 오창인데 아파트 숲이 아니라 그냥 나무 숲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아파트 숲이면 화낼 뻔했어요. 지금. 그럼요, 나무숲인데요. 이 도심과 가까운 데다가요, 이 숲속에 위치했다 보니까요, 맑은 공기는 기본이고요, 또 전원 생활의 로망을 모두 담아낸 집입니다. 어떤 집일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마이 펜션.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 오래전 추억으로 간직하다가 마침내 꿈꾸는 집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이맨션, 차양이 가득한 숲속의 집으로 초대할게요. 구름이 빚어낸 멋진 산 풍경이 있는 이곳은 청주시 오창인데요. 유혜정 리포터가 불당산 숲속 어딘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황금손 아니 팔방미인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손만 대면 작품을 만들고 또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독특한 분의 집이라고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와, 팔방 미인의 집이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심재분 씨입니다. 이 집은 11년 전 심재분 씨가 남편과 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지었는데요. 대지 면적 992제곱미터에 지은 2층 목조주택입니다. 새소리 가득한 울창한 숲속 느낌의 집.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이 마침 내리는 비와 제법 잘 어울리네요. 청주 인근에 이렇게 한적하고 또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은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가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알람이 필요 없이 새소리로 깨면 돼요. 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이 산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 있잖아요. 모양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쏙 들어와 있어서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네 집에서 땅을 똑같이 조성을 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부채꼴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정원하고 뒤에 뒷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정원도 좋지만 뒤에 텃밭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름 정원의 풍성한 나뭇잎들이 소나기 못지않은 청량감을 주는데요. 자, 뒷마당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밀의 공간처럼 숨겨진 곳에는 작지만 많은 것이 담긴 창고와 오밀조밀 채소를 심은 텃밭이 있어요. 봄에 피는 꽃을 좋아해 심은 빈카, 홍도화, 라일락 같은 꽃나무가 여름엔 풍성한 푸른잎을 자랑하는데요. 전원 생활의 모든 로망, 정원 안에 있는 것 같죠? 그럼 정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정원 관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풀을 뽑고 있을 때 이것을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얘들이 풀이 나오면서 요놈이 또 여기서 나왔네 이러면서 하나하나 뽑아가면 그날 하루가 정리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들이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전원주택의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면서 느껴지는 행복? 그것이 전원생활의 진정한 이 기쁨인 것 같아요. 지은 지 11년 된 전원주택. 하지만 여전히 새 집처럼 반짝반짝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와. 어머, 집안은 또 이런 분위기네요? 1층은 주로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얀 벽면과 헤링본 무늬 바닥 색상이 잘 어울리는 거실을 지나면 와, 잠이 솔솔 올 것 같은 아늑하고 정갈한 침실이 나옵니다. 오, 여기 멋진 테이블에 놓여져 있네요. 네, 여기는 원래 주방이었었는데 여기 너무 공간이 작아서 네. 주방을 뒤쪽으로 옮겼어요. 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주방이 됐죠. 이렇게 쑥 숨어져 있네요. 네. 와. 그래서 이게 창고다 보니까 이렇게 창문이 크게 되고 세월의 흔적은 지우고 고치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바꿨고요. 여기에 앤티크 가구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그리스 신전에서 볼 법한 기둥이 보였어요. 좀 신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옛날에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 신전에 있는 기둥을 보고서 우리 집에도 저걸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던하게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서 지금은 막 중구난방이 됐어요. 네. 그래도 저는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게 이런 앤틱한 가구들도 많이 보여서요. 고풍스럽다. 뭐 앤틱한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앤틱 가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벌써 앤틱 가구를 가져오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 30년씩 가까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요? 네. 관리 정말 잘 해놓으셨네요. 그냥 뭐 가끔 닦으면. 이곳에 앤티크와 제법 잘 어울리는 특별한 가구도 있다는데요. 거실장도 저런 걸 사려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것도 만들고 뭐. 저 앞에 있는 거 만드신 거예요? 네. 저 이거 사신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면 네. 보여요. 아마추어 솜씨가. 그럼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이제 조거랑 같이 컨셉을 맞춰서 만든 거고 이쪽 혹시 목수 이런 쪽으로 관련된 직업을 가지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이요? 네. 그럼 목공은 잠깐 배우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하는 거예요? 목공은 이제 필요할 때 제가 잠깐 배우고 나서 필요할 때 집안 곳곳에 걸린 작품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게다가 이 설치 미술은 전시회 출품작이랍니다. 그림도 그리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까 사진도 몇 개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림도 좀 많이 걸려 있네요. 그림은 아니고요. 뒤에 있는 거는 네. 그 집에서 한 송이 놓고 프리즘 효과를 내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네, 이것도 다 사진. 네. 이걸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사진 작가니까 뭐 사진 기법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리즘을 통한 기법이에요. 안방 맞은편 서재는 그녀의 작업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업 사진작가로 활동한 지는 벌써 25년째라고 하는데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에 이르는 동안 특히 연꽃이나 나무와 숲을 주된 테마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치미술 퍼포먼스로 국내외에서 수차례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는데요. 개인전은 한참 전에 하고서 안 했고요. 계속 해외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개인전을 다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출사 다니느라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집은 그녀의 작업 공간이자 안식처입니다. 딸과 반려견의 공간인 2층은 테라스 전망이 좋아 차 마시는 공간으로, 또 3층 다락방은 대형 설치 작품을 작업하거나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집에는 주인공이 심혈을 기울여 꾸민 공간도 있답니다. 여기 문이 있네요. 이쪽으로 나가면 뭐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가실로 통하는 거예요. 저 끝에까지 삥 둘러서. 오, 기역자형으로 된 꽤 넓은 공간에 커다란 화목 난로며 아기자기한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분위기가 독특해요. 이런 전통 앤틱 가구들이 많네요. 이 앞에 호롱불도 보이고요. 또 옛날 문도 있고요. 약간 우리나라 이런 한국적인 가구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곳은. 네, 여기가 이제 차를 마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우리 이제 시어머니가 쓰시던 것도 있고 또 제가 가져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전에 처음 지었을 때는 여기가 데크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실이 필요해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꾸몄죠. 또 여기 난로가 보이는데요. 그럼 겨울철에도 활용하세요? 근데 여기는 거의 사계절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이제 여기 앉아서 차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차 마실 수 있고요. 따뜻한 차 한잔하면 몸이 싹 녹겠어요? 네네네. 여기 있는 찻잔의 일부는 주인공이 직접 만든 거라니 팔방미인의 자질은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다실에 앉아 여름비가 내리는 정원을 바라만 봐도 저절로 힐링이 되네요. 요즘 전원주택에 로망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왜 전원주택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농촌 생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신혼 초에 잠깐 제가 집을 지었었어요. 그리고 너무 잠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살 때는 늘 갇혀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연을 볼 수도 없고 또 특히나 자연이 변해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을 처음 지은 건 아니신가 봐요? 아까 살짝 지으셨다고 해가지고요. 네, 이건 이제 세 번째 지은 거예요. 세 번째요? 네. 그래서 와. 첫 번째는 제가 잠깐 살고 못 살았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님이 이제 집을 지을 때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했고요. 오. 전원 생활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세 번째로 지은 집.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제법 큰 텃밭.
집 안에 있는 텃밭과는 규모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 따님이랑 세 식구시잖아요. 다 드시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남아요. 매일같이 따내도 예를 들면 호박 30개, 그것도 5포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 근데 정말 보니까 이 텃밭 누가 꾸시랴, 사진도 찍으시랴, 많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늘 뭘 하니까 텃밭 가꾸기도 재밌고 정원 가꾸기도 재밌고 특히나 이게 수확할 때의 기쁨은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정말. 네. 얼마 따지도 않았는데 광주리 안이 가득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다과 시간. 찬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고. 아, 좋다. 여기 앉아서 그냥 차만 마셔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비 오는 이 풍경 또 비 오는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그게 삶의 여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심지어 이웃분들도 많이 놀러 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시간을 가지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뭐 제가 또 좋은 차를 만들었다든가 이럴 때 맛보이거나 이럴 때 이제 초대해서 삶의 여유. 함께 즐기니 더 좋은데요. 그런데 오늘 같이 한 손님들은 어디에서 온 분들일까요? 바로 옆집인데요. 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인지 우리 집인지 모르고 아무 때나 편하게 제가 가족 같아요. 가족.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와. 네. 아파트 살 때는 앞집하고도 거의 얘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을 정도인데 여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는 게 있고요. 풀과 자연과 항상 대화를 하는 듯한 꽃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야생화도 많이 공부도 하게 되고.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직접 만든 가구와 작품으로 꾸민 1층 거실. 이웃과 소소한 차담을 나누는 다실. 전원 생활에 재미를 주는 텃밭입니다. 비견 후의 정원은 청량한 바람과 맑은 풍경을 품고 있는데요. 참 싱그럽죠? 마지막으로 오늘 마이맨션 주인공이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은 그 외형만 대부분 설계를 해요. 근데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게 배관도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배관이 막히기도 하고 또 전선이 끊어지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몽땅 뜯어야 되죠. 짓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 것까지도 쭉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파트는 관리 사무실에서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선생님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집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편안함인가이거든요.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골목을 돌아올 때 그 제 집의 향기? 그게 너무 좋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살고 싶은 집. 바로 오늘의 마이맨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숲속집에서 열심히 작품 활동하며 행복한 전원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차양과 인생 사진이 담긴 집. 마이 맨션. 네, 좋네요. 워낙에 이제 감각이 있는 분의 집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11년 됐는데도 깔끔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 기본적으로 뭐 풀 뽑는 일이나 아니면 집안 청소하는 일 이런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몸 쓰는 일은 내 뭔가 잡념을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지런히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니까 집이 네. 항상 정갈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봄에도 뭐 비 오는 운치 있는 뭐 그런 풍경을 좀 우리 혜정 씨랑 또 같이 만나보기도 했는데 사실 저런 주택 장마철에 주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참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눈에 보이는 외벽이나 창호
또 지붕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네. 또 마당에 배수로 있잖아요. 여기에 이물질이 끼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고 또 구조물 설치할 때 허술하게 박혔다면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해결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전기 검진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도.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보신 집처럼 집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거나 뭐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당연히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 마이맨션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에 또 어떤 집이 소개가 될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자, 혜정 씨 감사드리면서 다음 잠시 후에 건강한 뷰티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저희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물체의 형상을 감각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사탕, 2번 사진, 3번 사전, 4번 사과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푸니까 좀 어렵게 들리는데 정답은 쉽게 맞히실 수 있겠죠?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제는요. 우리 동네 지금 모습 어떤지. 지금 창밖에 네. 딱 보이는 모습도 좋고요. 네네. 우리 동네 뭐 이곳 좋다 네.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장마 좀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했더라 하는 내용들도 좋습니다. 네. 모든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제게 생겼어요. 치과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으니 말이죠.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누워서 입을 벌리고 코로만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힘든 거예요. 치과에서는 깜짝 놀라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걸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때 그 죽을 것 같았던 공포가 다시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집에만 있다 보니 기분이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결국 몇 개월을 고민만 하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하면 낫는다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과 응원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불안과 발작을 동반하는 공황장애, 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 떠올리면서 많이 듣는데 요즘 흔히 또 생각보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정신건강의학과 오종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공황장애 일단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공황장애는 반복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황 발작이 생기는 정신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1회 이상의 공황 발작이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유발 요인이나 상황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때에 따라서는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발작이 다시 생기면 어떡하라는 걱정과 함께 굉장히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사회 공포나 광장 공포, 우울증과 같은 합병증을 앓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대개 발작이 다시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불안, 이런 것을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예기 불안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발작이 생기면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또는 마트나 극장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 발작이 생겼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우울해지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네, 무섭네요. 이게 뭐 심한 발작이라든지 뭐 이런 불안만 가지고 공황장애를 진단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진단하는 기준이 좀 네. 따로 있을까요? 네, 공황장애는 영어로 하면 패닉 디스오더입니다. 네. 패닉에 빠졌다라는 것은 공황 상태다. 네. 즉 이제 머리가 멍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라는 것을 일상에서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인데요.
하지만 공황장애에서의 공황 발작은 진단 기준이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수분 이내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등의 신체 증상 또는 감각이 둔해지거나 비현실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두려움 등의 정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뭔가 이게 죽을 것 같은 불안감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이렇게 내려앉기도 하는데 오늘 사연 주인공은 치과 가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이 공황 장애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성, 즉 이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네. 그리고 불안에 대한 민감도, 즉 마음에 불안해지는 것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정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신체적인 질환도 좀 동반이 되는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황 발작이 생겼을 때 응급실에 몇 번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면 뭐 정상이라고만 얘기하고 뭐 아무렇게 뭐 해주는 것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도 공황장애로 진단이 되면 신체적인 질환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도 오히려 이제 공황 발작과 이런 신체적인 이상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교육하는데 오히려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공황장애 치료는 어떻게 하고 또 치료가 길어지면 또 왜 그런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는 SSRI, 즉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또는 SNRI,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약, 이제 우울증 약들인데요. 이런 약들을 기본으로 사용해서 발작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우울이나 불안감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 증상이 심한 초기의 경우에는 불안감의 즉시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신경 안정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신경 안정제의 경우 불안 증상이 줄어들게 되면 중단을 할 수 있지만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최소 1년, 재발이 되었다면 2년까지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약물적 치료입니다. 비약물적으로는 최근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내용은 발작과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인데요. 근육위안법이나 복식호흡법을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인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집중훈련, 발작 상황에 대한 노출훈련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자기 조절이나 명상을 이용한 치료 방법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약물적 요법은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집단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일주에 1회 내원에서 1시간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 총 8회기에서 12회기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명상하는 뭐 이렇게 자꾸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공황장애가 저희가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만큼 전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 편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뭐 OX 퀴즈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 두 MC분께서는 네네. OX로 이제 답을 들어주시고요. 자, 문제 바로 나갈게요. 자, 공황장애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요거는 뭐 당연히 O 아닐까요? O죠, O. 요거는.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네.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과의 사별과 같은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 요인을 받은 사람이 아까 얘기한 부정적인 정서성이나 불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경우 공황 장애가 생길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요거 틀렸으면 저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뻔했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내드릴게요. 공황장애는 마음의 병일 뿐이니 혼자 극복할 수 있다. 요거는 뉘앙스가 요건 X다, X. 혼자 극복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비티비티를 왜 하겠습니까? 네, 이건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실제로 서점에 가보면 공황장애에 관련된 수기나 인지치료, 이완요법과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약하고 그리고 의지가 매우 강한 분이라면 이제 이런 책들로 정보를 얻고 공황과 관련된 인지적 오류를 스스로 교정을 해서 뭐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상 이제 사람이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생각을 바꾼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리고 병원에만 가시면 효과가 가장 좋은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인지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인데요. 네네. 공황장애는 완치할 수 없고 또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아, 이게 비타민 C도 아니고 말이지, 이러니까 아니고 말이지. 맞아요. 평생 먹으면 너무 평생은 아닐 것 평생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어. X. X.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와. 예, 공황장애는 재발이 잘 되는 병이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아닙니다. 네. 꾸준한 약물 치료와 병에 대해서 이성적인 접근만 할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약이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네. 그럼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좋겠죠. 한 번 시작하면 이제 끊으실 수가 없을 테니까. 의사분들은 좋겠지만. 예. 예. 근데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예. 치료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환자분이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중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인지적 오류를 바로 잡을 만한 여건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나 네네. 예, 아니면 이제 합병증이 생길 정도로 병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혹시 마음의 병이 있는데 야, 이거 약물 치료하면은 또 한참 뭐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의 병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찾아가셔서 꼭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뷰티뷰티 정신건강의학과 오정현 원장님과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지만 복부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니터치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천장 위로 쭉 뻗어내 주실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올라와 손으로 다리를 터치. 다시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둘, 올라오면 터치. 다시 내려가고 셋, 동작을 반복합니다. 올라왔을 때 내 복부는 더 수축을 하며 배꼽을 등 뒤로 붙여서 동작을 해주시고요. 귀와 함께 멀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계속 어깨 긴장감을 풀며 내 복부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에는 올라와서 최대로 끌어올린 상태로 10번 바운스를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끌어올려 손으로 무릎을 터치.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호흡 뱉으면서 위로 업 올라서 터치. 다시 내려가고 업, 급. 다시 내려가고 동작 반복. 동작을 하는 동안 목 어깨 힘을 빼서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동작을 할 때 턱을 너무 과하게 당기거나 턱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 어깨는 멀어질 수 있도록 해줄게요. 목 어깨 계속 긴장감을 풀으며 복부에만 좀 더 집중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제 손을 허벅지 위치 위로 10번 바운스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와 손 풀러놓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합니다. 네. 자, 저희 표서연 선생님과 함께 또 1부 노트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매일 아침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한 번 내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나갈게요. 네, 물질 형상을 감광막에 나타나도록 찍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1번 사탕, 2번 사진, 3번 사전, 네. 4번 사과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찰칵. 네. 너무 쉽죠? 근데 요즘은 이게 아니겠네요. 요즘은 뭐 요거죠. 이거 요렇게 네. 뭐 이게 조금 셀카 네, 이런 거. 맞아요. 예.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오늘도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우리 동네 지금 모습입니다. 어떤지 네. 실시간으로 뭐 상황을 설명해 좋죠.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비 온 뒤에 우리 동네를 변했다 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바로 right now의 모습도 좋지만 특히 이제 장마가 지금 한참 휩쓸고 지나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면서 이렇게 혹시 찍어두신 사진이나 그런 풍경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함께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엔 다른 지역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인 백제 역사 유적지 공주로 함께 떠나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문화재 여행, 뭐 역사 여행이 아니라 공주에 가면 꼭 들려야 한다는 전통시장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의 산성시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곳에 아주 맛과 멋집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산성시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백제의 고도이자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역사의 도시죠. 충남 공주로 향합니다. 고요하면서도 아늑한 공주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역사의 도시 공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 중심지가 되어주었던 공주 산성시장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라고 하면 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산성시장으로 구경 가보실래요? 시장 구경에 나서볼까요? 알록달록한 천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한 주단 가게를 찾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옷감이며 이불이며 너무 예뻐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주단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27년 된 것 같으네요. 25년 전 막 이때는 한갑잔치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가족이 들어오면 보통 최하 10벌에서 20벌씩은 맞춰 입었어요. 세월의 풍파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하정옥 사장님. 이제는 충청권 대표 주단거리의 터줏대감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데 근데 사장님, 요즘은 한복거리나 이렇게 한복과 관련해서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상인분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장님 앞으로의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 같이 이렇게 좀 한복 좀 많이 입고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의 멋을 산성시장에서 만나봤다면 이번엔 공주의 맛을 찾아 중동 먹자골목으로 향합니다. 상인 회장님의 강력 추천! 오늘의 메뉴는 공주의 소울푸드!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칼국수입니다. 이렇게 그릇에 200원, 800원, 1,500원. 오래돼 보이는 집 같은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장사한 지는요 28년 됐어요. 푸짐한 인심과 저렴한 가격으로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굴 칼국수.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먹자골목의 대표 맛집입니다. 빨리 국물 맛을 좀 보고 싶어요. 국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하고 깊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칼국수의 단짝, 겉절이를 한 점 얹어서 호로록. 야들야들한 식감이 일품인 수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 수육이 보기에는 좀 무심하게 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입에 넣으면 고소한 비계 맛이랑 살코기가 너무 맛있고 야들야들한 게 너무 맛있네요. 매일 정성 들여 삶는 수육과 통영굴을 사용해 더욱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 굴 칼국수까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시장 말고 더 있냐고요. 자, 이렇게 배불리 먹었으니까 또 신나게 시장 구경 떠나봐야겠죠? 최근 공주 산성시장 옆 재민천 주변에서는 젊은 사장님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대여, 나도 그럴 수 있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용기 내보자. 저를 이끄는데요, 이 공간 안으로. 입구부터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자그마한 독립서점. 용기를 주는 에세이부터 시집의 소설까지 서점 곳곳에 자리한 각양각색의 책들이 손짓합니다. 좀 힐링이 되는 공간이랄까요? 그게 여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책들을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구경을 하시면서 잠시라도 마음이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서점 한켠에 자리 잡고 잠시나마 시집에 마음을 기대봅니다. 공주 원도심에 특별히 문을 연 계기가 있나요? 그래서 마을 분위기 자체도 조용하고 소담하고 고즈넉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런 곳에 책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와 딱 이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도심에다 차리게 됐어요. 공주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 원도심을 살리는 또 다른 숨은 영웅을 찾았습니다. 저 건물 정말 예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색다른데 한번 저기 가볼까요? 우리 집은 목욕탕? 이게 뭐지? 아, 여기가 원래 이 공중 목욕탕이었나 봐요. 네, 여기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에 여기가 그 공중 목욕탕 자리였고 이쪽 주변이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인 황정현 씨가 운영하는 이곳에선 향긋한 전통차와 함께 고즈넉한 한옥개미를 즐길 수 있는데요. 한옥개미를 느낄 수 있는 석가래 아래서 재민천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 잔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소란한 도심을 떠나 고즈넉한 공주의 멋과 맛을 만나본 하루. 낮과 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주에서 소담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네, 왠지 모르게 좀 소담스러운 느낌이 드는 공주. 공주 가시면 백제유적뿐만 아니라 저렇게 전통시장 가셔서 그 맛과 멋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칼국수, 보쌈 이런 거, 이런 메뉴들이 특히 이제 전통시장에 이런 데서 굉장히 또 맛있게 파는 메뉴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산성시장에는 닭강정, 반줄김밥, 뭐 육회비빔밥 이런 소문난 맛집이 많다고 하네요. 네. 저도 요즘은 전통시장 한 번씩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맛집 맞아요.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공주 공산성에서 이런 그 시장까지 산성시장까지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공주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넉넉하게 또 걸어가시면서 차근차근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하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물체 형상을 감각막에 나타나도록 제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네. 사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당첨자 2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576님 네. 그리고 5382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7576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천 해수욕장 앞에 삽니다. 와. 대천 해수욕장 앞에 사신대요, 세상에. 바다 앞에 사시는 거네요. 네. 저희 집이 거기 있거든요 하시면서 이 사진은 두세 달 전의 모습인데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야, 바다 앞, 해수욕장 앞에서 너무 좋네요. 네, 사람들 뭐 노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고 사진이 참 멋스러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5382님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전국의 유명산을 순회하며 풍경 사진을 접했는데 지금은 그때를 추억합니다. 사진은 저희 동네 공원의 자그마한 습지에 핀 연꽃입니다 하시면서 와, 이것도 진짜 무슨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진 동아리 때 산 다니시면서 그때 했던 그 가락이 아직 남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감성이. 네, 감성이 사진 네. 아주 멋져졌습니다. 네. 자, 두 분께는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혹시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은 그런 강의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충북대 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지역학 강좌를 연다고 합니다. 네, 13일에는 한국의 청동기 청주에 오다, 21일에는 충청도의 독립운동 이야기, 네. 27일에는 청주 양반 가문의 시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네, 자, 충북대 박물관 지역학 강좌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충북대학교 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강좌가 무료입니다, 무료. 네, 많은 분들 해주시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음성으로 기동한 서울 토박이 청년농부의 센스 넘치는 블루베리 농장 찾아가고요. 네.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아트바자르 청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마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더 이상 없길 바라겠고요. 또 다니실 때, 운전하실 때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